지금 현재 더불어공산당, 민주당과 전과사범 이재명 정권이 연일 쿠팡을 탄압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전과사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틀막 한국정보통신망법 미국 국무차관이 공개 비판. 한국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 미 국무부 검열 반대, 공식 성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유엔에 긴급 탄원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돼. 자,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입니까?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30일 현지 시각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허위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자의적이고 애매해 친민주당 단체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입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X 옛 트위터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정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X 등을 겨냥한 악법으로 미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저스 차관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자 앞장서서 이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추후 미국이 이를 근거로 통상 재조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 법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절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로저스 차관이 나선 이후에 누가 나섰습니까? 자, 국무부가 나섰지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30일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을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31일 현지 시간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항의 소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된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이어 미국 국무부까지 대변인 명의로 된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 한미 간 통상 재점화는 지금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조야는 이를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메타, 페이스북, X, 옛 트위터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항의 성명에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강하게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 시트를 보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 로저스 차관을 비롯해 제이미슨 그리오 무역 대표부 대표 등 미국 고위급들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자국 빅테크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리더십을 상대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새해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통상 분야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권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 불법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벤치마킹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검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국무부가 DSA 유럽 디지털 시장법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매우 이례적 조치를 취했을 정도로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EU와 유사하게 문제를 제기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이재명 정권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은 시작된 것이며 과연 이 사태가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어떻게 확산이 될지 지금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유엔까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유엔 특별보고관실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이 반드시 망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재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은 의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 법관과 변호사 독립성 등 4개 유엔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유 변호사를 비롯한 박상수, 설주환, 전상범, 조상현 변호사가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허위 조작 근절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례도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례성,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 비판자, 반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델로 활용할까 우려되고 일부 독재 성향 정부, 대통령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탄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